안녕하세요, 갈티입니다. 오늘은 농장이 아니고 저희 집 옥상 정원입니다. 예전에 영상에도 많이 나왔지만 저는 농장에서도 블루베리를 키우지만 이렇게 종류별로 종류가 꽤 많습니다. 한 50에서 한 60가지의 블루베리를 집에서 키우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쭉 종류가 다 달라요. 이렇게 보이시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종류는 대략 한 50종에서 한 60종 사이에 있고요. 품종은 뭐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극만생종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블루베리를 농장에서는 5종류만 키우는데 집에서 이렇게 키우는 거는 처음에 블루베리를 키우면서 소위 블루베리에 미쳤죠. 종류별로 한번 키워보자, 어떤 게 좋은지 내 눈으로 확인해 보자 라는 심정으로 신품종이 나오는 족족 다 한 폭이 아니면 두 폭씩 이렇게 심어 놨습니다. 보면 제가 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키운 건 아니고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부터 제 취미 삼아 이렇게 키우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난 영상들 보시면 제가 외목대로 이렇게 블루베리를 키우고 했는데요. 제가 블루베리를 키우기 전부터 외목대로 이렇게 분재화를 좀 많이 했어요. 물론 소나무든 여러 종류의 분재를 조금 관심이 있어서 그쪽으로 좀 하다가 어느 순간에 블루베리에 이렇게 빠져서 혹시나 외목대로 키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외목대로 키우는데, 영상을 찾아보니까 외목대로 키우시는 유튜버님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영상을 좀 많이 보고 저도 좀 많이 따라 했죠. 그래서 이렇게 결과물이 이렇습니다. 물론 품종에 따라서 외목대가 아닌 것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앞에 있는 거는 카멜리아라는 품종인데, 얘는 제가 외목대로 키우려고 했는데도 올라오는 두 가지가 너무 자람새가 좋아서 굳이 외목대로 안 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받아서 그렇게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다 외목대예요. 이렇게 여기는 한참 많이 떴던 품종이에요. 핑크 레모네이드라 해서 이렇게 열매가 빨갛게 익어요. 그래서 일반 블루베리에 조금 감정을 느끼신 분들이 그 품종을 선택했는 분들이 꽤 있어요. 하지만 망했죠. 사람들은 블루베리 인식을 검붉은색의 열매를 생각했는데 붉은색의 열매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저거 블루베리 맞냐? 라는 인식에 도태된 녀석입니다. 이 녀석이 안타깝지만. 하지만 이 녀석도 제가 가져왔을 때 처음에는 2년생을 가져왔거든요. 2년생 가져와서 가지가 몇 개가 있었어요. 근데 잘라버리고 큰 가지만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1단 만들었고요. 다시 올라가서 2단 만들고 여기 꼭대기층 이렇게 있습니다. 결국 3단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수영은 지금은 보시다시피 이제 꽃눈이 피고 이제 새순이 막 나오는 철이라서 좀 엉성해 보이죠. 하지만 한 달 정도만 지나면 잎이 굉장히 풍성해지고 열매도 많이 맺히거든요. 그러면 와, 저 수영이 좀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물론 저만의 생각이지만 주위 분들이 괜찮다라고 하더라고요. 수영이 대부분 보시면 여기는 엘리자베스라는 품종입니다. 엘리자베스, 요것도 마찬가지로 외목대로 키웠습니다. 이렇게 올라와서 1단을 형성했고 다시 올라가서 2단 그리고 3단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꼭대기로 이렇게 3단 이상은 저는 키우지 않습니다. 왜냐면 3단 이상 키우게다 보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바람이 심하게 불잖아요. 그러면 얘 수영이 뒤틀릴 수도 있고 나무가 부러질 수가 있어요. 제 블루베리 영상 보시면 대부분 2단 혹은 3단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태풍이 불어서 이렇게 가지가 부러지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혹시나
외목대를 하실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한 2단이 가장 안정적이고요. 아니다, 그래도 3단 정도는 가자 하시는 분들은 3단까지 가시고 그 이상은 가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요 품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품종도 꽤 괜찮죠. 이렇게 올라서 1단을 형성했고 여기에 2단을 형성했고 3단까지 만들 욕심에 이렇게 조그맣게 가지를 뻗어 놓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휴롬이라는 품종입니다. 듀크의 대체품으로 나왔는데요. 이것도 듀크만큼 맛도 괜찮고 과도 대과에 속하고요. 열매도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 말 그대로 듀크 대체 품종이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듀크는 한물 갖다라기보다 듀크를 심으실 분들은 듀크도 심되 휴롬도 한번 심어 보시길 바랍니다. 절대 듀크에 밀리지 않는 품종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듀크를 선호하잖아요. 블루베리로 돈 벌었다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듀크를 키워서 돈 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블루베리 큰 농장을 하시는 분들은 주 종목이 듀크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서서히 바뀌면서 휴롬으로 갈아타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듀크를 잊지 못해서 듀크는 버리지 못하고 그런 찰나에 개량 품종인 휴롬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타고요. 여기 쭉 보시면 약간이 다르죠. 일반 블루베리와 형태가 약간 다르죠. 여기 요 나무도 휴롬이거든요. 휴롬 옆에 휴롬 꽃눈이랑 여기 보시면 얘 꽃눈이 조금 다르죠. 색깔도 좀 다르고 얘는 레빗 아이 품종입니다. 오크라콘이라는 품종이고요. 얘는 극만생종입니다. 그러니까 추석 때쯤 해서 수확하는 품종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레빗 아이 품종은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레빗 아이 어떠냐고 계속 그러시거든요. 저는 절대로 식재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 일단은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맛있어야 되잖아요. 달콤 새콤하면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얘는 달콤하긴 달콤해요. 분명히 오크라콘이나 뭐 다른 타이탄이나 이런 레빗 아이 종류는 달콤하긴 달콤한데 씨가 씹혀요. 씨가 이렇게 막 씹잖아. 블루베리를 먹으면 이에 막 끼고 그래서 갈아서 마셔도 막 이물질이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별로예요. 뭐 물론 집에서는 이렇게 한두 그루 키워서 이렇게 보시는 것은 괜찮은데 혹시나 농장을 내서 수익을 얻으실 분들은 절대 레빗 아이 품종은 심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업자들은 그래요. 추석 대목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막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수확량이 굉장히 많긴 많아요. 하지만 추석 전에 뭐가 온다? 태풍이 오죠. 태풍이 오면 막 비 많이 맞고 바람이 날리고 이러면 과도 많이 떨어지고 비를 많이 맞다 보니까 과가 약간 무너진다고 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서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열매 열리는 거는 굉장히 많지만 정작 수확하는 양은 일반 블루베리랑 비슷해요. 그러는 상황에서 씨가 씹힌다는 거, 그게 최악의 단점이죠. 네, 이렇게 저희 블루베리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여기는 옛날 품종이에요. 에코타라는 품종인데 요렇게 역시나 형성했죠. 외목대를 형성했죠. 그리고 여기 올라가서 이렇게, 그리고 2단에서 마무리 됐습니다. 이렇게 요런 식입니다. 그리고 블루베리를 조금 키우는데 나는 자신감이 있다, 블루베리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블루베리는 요 바로 앞에 있는 스파르탄입니다. 스파르탄 역시 외목대로 키웠습니다. 제 블루베리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농장이나 집에서나 키울 때 대부분 외목대입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1단을 형성했죠. 이렇게 쭉, 그리고 2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스파르탄은 블루베리의 제왕이라고 불립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걸 먹으면요
다른 블루베리는 단맛과 신맛에 약간 비율의 차이가 나서 어떤 거는 달고 밍밍하다, 어떤 거는 다른 것보다 신맛이 많다, 이게 왔다 갔다 해요. 하지만은 이 스파르탄 같은 경우는 누가 먹어보도 애기가 먹든 어른이 먹든 어르신이 먹든 아 요거 맛있네 라는 평가를 받는 블루베리입니다. 하지만 얘는 단점이 하나 있어요. 단점이 얘는 뿌리가 굉장히 약해요. 뿌리가 굉장히 약해서 혹시나 뭐 장마 기간에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러면 얘는 푹푹 쓰러집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블루베리 키우는 데 자신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만 스파르탄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스파르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반 레비다이 품종 있죠. 레비다이 품종 같은 경우는 뿌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레비다이 품종에서 이렇게 턱 잘라서 스파르탄을 접을 붙입니다. 그래서 접목 스파르탄이 나옵니다. 뭐 영상을 보면 와 스파르탄이 맛있다고 하는데 근데 뿌리가 약하다, 저거 키우랴 말이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접목 스파르탄이라고 또 따로 팝니다. 가격이 물론 비싸겠죠. 그것을 사서 키우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뭐 이제 꽃눈이 형성되고 꽃이 피는 거 많이 피고 있죠. 이렇게 요 영상을 주기적으로 제 영상을 구독하시는 분들에게 제공할 생각입니다. 블루베리가 꽃눈이 형성되고 열매가 얼마나 열리고 그리고 품종마다 언제 있고 열매 크기가 어떤지, 그러니까 뭐 블루베리를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 품종은 저희 집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되니까 혹시나 뭐 한 5월이나 6월 달쯤에 블루베리 열매가 열리고 이제 비대기가 되겠죠. 열매가 열린 상에서 좀 커질 때, 그럴 때 한 5월쯤 맞을 것 같아요. 5월쯤 돼서 블루베리 비교 영상을 본인이 키우고 싶은 품종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 집에 있는 품종에 한해서 제가 비교 설명을 해 드릴게요. 네, 이제 블루베리의 계절입니다. 제가 뭐 요즘은 꽁에 대해서 뭐 영상을 많이 찍는데 이제는 제 농장의 주된 품종인 블루베리를 하나하나 시간 나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은 뭐 가지치기 말하기는 이르지만 가지치기가 될 시기 저는 좀 빠르게 시작합니다. 뭐 4월 말부터나 5월 초쯤부터 가지치기를 하니까 그때 가지치기 하는 모습도 영상을 많이 담아 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지만 시간이 좀 오래됐네요. 이렇게 저희 집 옥상 정원 블루베리를 한번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갈티였습니다.